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까지는 입문 강의였고요. 지금부터는 기본 강의를 합니다. 이제 바로 시험과 이어지는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겠죠. 기본서 보십시오. 기본서 17페이지부터 봅니다. 17페이지 제2장부터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나오네요. 17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이 계획편에서 한 시험에 한 3개에서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파트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토지 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이 쭉 나오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모든 사항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토지 이용이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출발에서 바로 계획이 나오네요. 자, 일단 칠판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십니다. 먼저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의 구성체계입니다. 책인데, 이 구성체계에 의해서 이제 보시면, 요 한 24문제가 나오는 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보십니다. 국토에 관한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세우는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해서 3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3가지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런 식의 토지 이용이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모든 국토는 이용, 개발, 정비, 보존이 되어집니다. 해서 마지막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이 발표가 딱 되어지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 토지마다의 용도지역,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이용 방향이 정해진다. 용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역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 배우십니다. 또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의 실천이 필요할 때 용도 구역도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강력한 이용 제한과 또는요 행위 완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도시계획을 세우는 지역 안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일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이 구역 결정과 이 계획 수립도 다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에 필요한 각종 어떤 도로, 철도, 각종 학교 등에 관한 기반 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설, 종류와 규모, 위치를 다 또 결정을 딱 해주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기반 시설에서 요 2가지 용어를 빼면요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또 그 시설 부지에서 공사하는 사업을 하는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도 다 요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뿐 아니고요.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 개발 필요할 때 그 사업에 관한 어떤 계획과 또 낡은 시가지에 재개발이 필요할 때 그 정비 사업이라 부르는데 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다 결정을 딱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따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위한 법률 바로 도시개발법과 정비 사업을 위한 법률 바로 정비법을 만들어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여기에 포함된 체계지만요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6개씩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자, 또 보시면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준 토지 이용 사업들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바로 개발 사업과 이 정비 사업은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 이용 사업이다 해가지고 관리자를 빼고 나서 보면 도시 계획 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공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 관리 계획 사업이다 해서 관리를 빼면 도시 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사항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용사항들이 미리 정해준 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등에 맞는 이용 행위를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사항을 일체 다 개발 행위다 불러서 허가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 시설과의 조화를 보아서 뭔가 좀 필요할 때 개발 밀도 관리한다. 또요 기반 시설 부담시킨다 해서 요 양쪽에 있는 구역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실 사항들인데 이런 식의 내용 전체가 다 바로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배우는 것이 공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12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12문제 해가지고 조합해서 24문제가 바로 요 국토계획화 이용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정해놓은 어떤 그런 식의 법률 체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실 모든 사항이 여기 확대해서 앞으로 배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도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 카페에 가시면 앞으로 강의하는 모든 판서 비밀 소원의 내용들에 관한 정리된 자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다운 가시면 제 이름 치시면 카페가 나오니까 가시면 28회 우리 시험 대비해서 이 판서 노트에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 출력해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17페이지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제1절 나와 있죠. 어휘와 성격에서 1번에 어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딱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지정이 되어 있다. 무엇이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수립하는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을 세운다. 도시계획을 세운다 할 때 이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인구의 크기를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당한 관할 범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 하니까 서울특별시 있겠죠? 보시면 또 각종 어떤 광역시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각종 어떤 시나 군들이 있다. 합니다. 시나 군들, 이천시. 또 여주군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인구는 큰 차이 나죠. 여주는 8만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요. 서울특별시는 1000만이 산다 해서 인구는 큰 차이 나지만 100배 이상 차이 나지만요. 땅 크기는 여주가 되었던 서울이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란 것은 계획을 세우는 단위 토지 관할 범위를 말한다 해서 특광시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포함이 되지만 항상 이 표는요. 우리가 있고 항상 붙어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광시군 관할 범위 안에서 세우는 것이 도시군 계획인데 이제 광역 이 말이 딱 붙으면 저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랬죠. 이 말이 딱 나오면 두 군데 이상의 어떤 도시 관할 범위에서 나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요, 보십니다. 자, 인접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쪽이 이천시라는 어떤 시가 있고요, 이쪽에 여주군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 있는 시와 군인데, 이천시와 여주 간에 이번에 공사가 끝이 났지만, 광역 전철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천시가지가 있을 것이고 여주군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할 때 보시면요. 이천시는요. 서울에서 뻗쳐나오는요. 광역 지하철을 자 이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계속 원주 쪽으로 이렇게 바로 발생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당연히 그 노선도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쪽은 조그만 어떤 면 단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업 소재지가 있는 여주군청에 있는 이쪽으로 노선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는 것이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선도가 바뀌는 순간부터 공사 비용이 한 3천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고 할 때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요, 당연히 3천억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차피 여주군에서의 이쪽 면도 크다 보니까 이쪽 면을 통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 군청이 있는 관할 업 소지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충돌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활히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간의 어떤 발전 계획을 딱 세울 때 충돌이 생기는 지역이 딱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요, 요 광역 전철망의 효과적인 설치를 위해서 요쪽 두 개 시와 군 지역을 딱 묶어가지고 서로 강제로 합의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럴 때 보시면 노선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양쪽
양쪽 도시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제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안이 서로 실시간에 합의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여주가 반대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군민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의가 안 될 때 이쪽을 딱 묶어가지고 강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요, 자, 시와 군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발표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도에서 발표한 이 계획이 나오는 순간부터 요 군과 요 시는 이렇게 맞추어야 될 업무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시와 시간에 어떤 합의되어진 계획이 나오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있다 할 때 강제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보시면 광역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들, 어떤 도시는요, 보니까 만약에 이쪽이 구리입니다. 구리시가 되겠고요. 구리시가 되겠고, 이쪽이 만약에 남양주입니다. 그 두 어떤 시간에 또는 통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있는 각종 어떤 또 지하철을 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각종 어떤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요 남양주의 호평이라든지 각종 어떤 저기 지역을 관통하는 길을 놓을 것인데 서로 다 합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시와 시간에 충돌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접하고 있다 해서 항상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만 확인해서 권역을 딱 설정해서 요 안에서 강제로 합의점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요 도시계획은 항상 인접하고 있다 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지역에서만 나온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은요, 먼저 문제 있는 지역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보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광역계획권이다 합니다. 이 권역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역을 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요 장기발전계획인데 이 계획이 바로 역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요, 요 권역은 항상 먼저 결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 권역의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에서의 쟁점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17페이지에 관로 2번을 보십니다. 2번, 네모 2번 딱 보시면 권역의 지정 딱 되어 있죠. 지금 목적은 읽어만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방갈로 2번이죠.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자, 그 지역입니다. 보니까 만약에 요 지역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요 지역하고 요 지역과 옆에 있는 저기 어정부 시간에 권역이다라고 봅니다. 볼 때 이 서울시와 어정부 일부 지역에 어떤 합의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어정부 요 시와 시간의 문제냐? 아닙니다. 서울시는 그 특별시입니다. 그러면요, 어정부는요, 일개 이 경기도 안에 있는 하나의 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와 어정부 시간에 이렇게 묶는 요 권역의 위치는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그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 도 간에 필요한 지역이 나올 때입니다. 바로 시, 도 간이나 표현을 씁니다. 이틀은요,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용의 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크다 보니까 다시 이것이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시, 도시가 관리한다라고 하죠. 특별시 밑에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 구가 있고 또 군도 있습니다. 군도 있고요. 도 밑에 보시면 군도 있고 시가 있습니다. 이때 시군구가 나오죠. 자, 해당 지역이 시와 도 간에 걸치는 문제일 때는요, 항상 그 위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청을 통해서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시도 간에 필요한 권역일 때는요, 그들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럼 경기도랑 같은 하나의 도 단위 안에서 각종 이천시와 또 여주군 간의 문제일 때는요, 시와군이죠. 시와군이면 보시면 어딥니까? 그들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권역을 지정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이 필요한 그 장소가 시와 도 간의 권역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같은 도 내에 시와 군 간의 권역일 때는
도지사가 권력을 지정한다. 중요한 어떤 건 첫 번째 쟁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시도 간의 권력일 때 국장이, 도 안에서 시와 군의 권력일 때 도지사가 권력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시, 시도지사라는 표현하면 안 되겠고요. 광역시라는 표현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지정권자 국장과 도지사이다. 중요한 쟁점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8페이지에 반갈로 2분에 양갈로 1분과 2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사실 없으면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자, 먼저 지정에 관한 범위 한 번 더 봅니다. 시도가 아니면 국토장관이, 도내의 시와군이면 도지사가 권력을 지정한다. 실제 한국에 11개 권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력 지정 절차가 밑에 반갈로 4번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먼저 이들이 요청 신청합니다. 요청 신청을 통해서 지정을 받아옵니다. 근데 요청이 있으면요, 먼저 자,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한다. 이때 의견은요, 해당 시와군, 시와도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또 의견이 그래요 한번 알아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도시계획위에 보내서 심의란 것을 딱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계위 또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보내서 심의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의해서 필요하다라고 심의가 딱 떨어지면 이제 자, 권역이 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정 절차는요 그냥 의심통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신청하면, 요청하면 왜 필요합니까?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한다. 그 다음에 심의해서 통보하면 권역이 된다 해서 의심통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상세히 볼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이 아니고 요청을 한 행정청의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지정 범위가 또 그 위에 반갈로 3번에 있죠. 자, 권력을 정할 때는 말입니다. 원래 원칙입니다. 이 포함이 되어진 서울특별시가 있다. 또요, 의정부가 있다 할 때는요, 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란 요 권력이 필요한 요 도시 전체를 다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럴 필요 없다. 특정 일부 서울시 위에서 저기 도봉과 저기 노원구와 또 의정부에 있는 일개 뭐 업감, 면단위 이렇게만 딱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전부를 다 묶을 수도 있고 이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 일부를 또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일부 정할 때는요 서울시 밑에서는 구와 각종 어떤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은요 광역시 저기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을 말합니다. 요 군 말하고요. 그다음에 요 일반적인 시와 군 단위에서는 업과 면 단위로 일부 장소를 정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소의 지정 범위는 구군 업면 단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일부 정할 때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로 정하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십시오.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권력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지정했다는 것은 뭔가 도시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이 뭐냐 바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을 딱 지정했으면 이제 요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계획은 이제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수립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권력 지정은 했지만 문제 있는 것들 어딥니까? 시와 도 또 시와 군한테 먼저 맡깁니다. 우리가 권력을 지정해서 통보했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합의해 보세요.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계획 수립은요 해당 권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도지사가 자 또요 권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내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적인 수립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립해서 다시 수립한 계획의 내용을 지정권자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인은요 보시면 바로 권력을 지정해 준 자한테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는요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수립한 계획의 내용을 보내줘서 승인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신청합니다. 그런데 요 신청의 기간이 또
법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을 지정했으면, 통보했으면 요 신청 기간은 3년 안에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수리권자 보세요. 원칙 보시면 1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는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고요. 또 그 밑에 어딥니까? 2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요, 일단은 이제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이 나와 있죠. 3번입니다. 그런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이 되어도 성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3번 보시면, 자, 그 지역이 시장 군수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그 밑에입니다. 시도지사도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을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자, 어쨌든 간에 누가 세우든 계획이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요, 광역도시계획은요, 상위기구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와 도에서, 시와 군에서 세우는 모든 계획은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양보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이게 따르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꼭 확인을 꼭 하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자, 예외 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원칙적인 수립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시도나 시군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자, 세우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와서, 도지사를 불러와서, 승인권자를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시도가 요청할 때와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위에도 불구하고 시도와 처음부터 공동 수립도 할 수도 있다. 고 나와 있고요. 시장 군수인 경우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는 도가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예외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요 시장 군수일 때는 처음부터 공동 수립마저도 포기하고 도지사한테 수립을 일임해서 직접 수립을 처음부터 요청해서 아예 처음부터 도지사한테 계획 수립을 받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도 밑에 보시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립하는 절차가 정말 제일 잘 나오고 지정권자가 제일 잘 나오니까 지금 금방 보신 이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권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고, 시와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밑에 이어서 승인권자 나와 있습니다.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십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모든 계획들은 수립할 때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또 승인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있더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앞서가지고 먼저 필요한 기초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하여야 한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한 이 기초초안을 가지고 어떤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인데 먼저입니다. 주민과 지역 전문가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의견 청취를 공청입니다. 큰 어떤 체육관 등을 빌려서 발표를 쫙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과 각종 어떤 그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다 합니다. 물론 항상 의견 나올 때는요, 타당하다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반영한다라는 말 항상 나옵니다. 타당하면 반영합니다. 그래서 의견 다 한 다음에 이 의견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해당 그 지방의회에서의 정치인들 있죠. 지방 정치인들 모여있는 지방의회입니다. 여기 지방의회에 보내어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차는 반드시 거친다 해서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면 계획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요 절차는 반드시 절차는 밟게 되어 있어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공청회지 요 표현이 말입니다. 무슨 공람을 한다 이 표현 나오면 X입니다. X. 공람이 아니고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해요. 다시 승인 신청하면 국장과 도가 바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하면 또다시 다른 행정부수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다른 각종 어떤 행정기관장들과 협의를 딱 합니다. 해요. 항상 협의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한다.
도는요, 지방에 나와 있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이 딱 나옵니다. 항상 국장은 중앙, 도는요, 지방에 있는 관계. 예? 행정장과 협의를 딱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합니다. 뭘 하느냐. 다시 전문가 집단한테 보내어서 심의란 것을 거칩니다. 심의합니다. 심의. 또 심의하면 항상요, 국토장관은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와 심의한다. 또 도는요, 지방에 있는 도에 있는 어떤 도계획위와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와 심의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사실을요, 결정을 딱 지어서 송부를 딱 해줍니다. 송부. 송부는 이제 신청을 한 자, 시도시사와 시장군수한테 송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요, 송부받은 시도시군이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공보에다가 이것을 공고해서 마지막에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늘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또 하나 절차가 있는데요. 지방의회 보내면 항상 지방의회에서는 30일 안에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알고 통과가 딱 되어집니다. 자,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도 말입니다. 보내면요, 30일 안에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안 하면 통과가 딱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공람할 때는요, 3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상 길게 공람을 시킨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특히 주민 의견 청취를 공청회 통해서 하는 것이 공람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반드시, 그렇지만 절차는 반드시 거치게는 되어져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계획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상세한 사항을 다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승인 절차도 금방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기준, 요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만 한 개만 봅니다. 23페이지 가시면 가운데 방갈로 2번 보시면 이 광역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보이시죠? 보십니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딱 나오면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령 법령한다 아닙니다.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말은요, 해당 그 시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세우는 것이지 법령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계획 파트는 다 끝을 내십시오.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또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광역도시계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조정편은 처음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요 어미 두지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성격이 납니다. 성격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쪽 갑니다. 17페이지에 가보시면 제1절 첫 번째 서두에 이 계획의 법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 볼게요. 17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계획들 앞에 의속에 장기 이 말 딱 붙습니다. 장기 이 말 딱 붙으면 이 말이 붙거나 또는 기본 이런 말 딱 붙어요. 이런 말 딱 붙으면요, 이건 당장 지금 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 비전만 청사진만 제시한다 해서 이건요, 세우신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발생하지를 안 합니다. 않기 때문에요, 요 가지고는요, 어떤 국민들도 행정 쟁송 기분 나쁘다 해서 쟁송 제기를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라면 붙거나 무슨 기본자가 딱 붙으면 항상 먼 발치에 먼 계기이기 때문에 채워진다 해도 지금 당장 어떤 구속력,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다 보면 됩니다.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쟁송 제기 못합니다. 이신도 못해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상위 계획입니다. 모든 상하가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이 가장 이 법에서 가장 위에 상위에 여기 위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또 그 다음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중요한 또 계획을 배우십니다. 모든 계획은요, 자, 요 두 가지는 기본, 장기란 말은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계획은 상하 순수가 있다. 그래서요, 상위 계획들은요, 하위 계획한테 지침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밑에 계획을 세울 때 상위 계획에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아니하면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거 우리가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같이 상하 계획의 내용이 마치 아니하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그 법칙 때문에 세우시면 지금 당장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아도 앞으로 세우실 하위 계획들한테 지침이 된다 해서 하위 계획들은 여기 따를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니하면 상위에게 우선한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격만 딱 보십시오. 보시고 요 객은요 앞으로 배우실 것인데 뭔가 실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무슨 실효조항 어떤 구속력이 있을 때는요 뭔가 빨리 결정 안 하면요 없어진다 라는 실효조항이 있지만 이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조항이 없습니다. 없고요. 또 명문의 법조항으로 검토한다, 검토조항도 없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 특별한 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걸 정리하시면 다 했습니다. 됐고요. 일단 비밀 보면서 한 번 더 이쪽 내용에 대한 어떤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정 범위 봤었죠. 자, 권력을 정할 때 원칙은 하나의 도신권 전부 다 정한다가 원칙인데 일부 정할 수 있다. 일부 정할 때는 구와 군과 억과 면단인데 이때 군은요 통상적인 군이 아니고 광역시 안에 있는 무슨 대구시 달성군 등을 말합니다. 해서 이해하십시오. 자, 또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권력을 지정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했으면 이제 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제 수립한다. 각종 교통편이라든지 각종 어떤 지하철망에 관한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 수립을 보시면 원칙입니다.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력을 지정했을 때는요,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국장이 직접 계획 수립을 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권력이 도지사가 정한 그 도 아래에 있는 시와 군의 권력일 때는요, 관할 시와 군이 공동 수립한다.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3년 되어도 승인 신청을 못하면 도가 직접 수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자, 해서 원칙을 한번 더 보십니다. 권력이 시와 도이면 시도가 공동 수립을 한다. 하고요. 도 내에 있으면 시와관이 공동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다시 국장과 도한테 승인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봤습니다. 보시면 국토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도지사 측에서도 시와군이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공동 수립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또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처음부터 단독 수립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예외적인 사항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승인다. 시군은 도한테 승인받고 시도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도지사가 시와 군과 공동 수립을 처음부터 하거나 또요 요청받아서 단독 수립을 할 때는 원래부터가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따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또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립과 승인 절차도 배워졌죠. 기초조사 해야 된다. 공청회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합니다. 지방의회 보내야 됩니다. 자, 승인할 때 협의한다, 심의한다 해서 결정해서 송부해 주면 이제 그것을 공람시킨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죠. 공람이 아니고 공청회입니다. 한탕 공청회 때 나온 의견 타당할 때는 반영을 또 해줍니다. 해줘요. 지방의회 30일 내에 의견 나와야 됩니다. 협의할 때 30일 내에 의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공람은 30일 이상 시킨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복습입니다. 지금요. 보시고요. 자, 성격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현실적인 권리와 뭐가 나오지 않는 기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가지고 법률 정송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상위 기획이 있다 해서 요 도시계획 등 여기 따를 의무는 있다고 합니다. 또 실조 교준과 제거 검토 조항은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요 또 조정은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